안녕하세요. 궤도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도면 2번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이고 2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조립되는 부분인 1번 부품의 이 슬롯 부분과 2번 부품의 이 샤프트 부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 준다면은 이쪽에서 이러한 X축 방향이 나오고 이러한 Y축 방향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2번 부품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조립되는 1번 부품의 부위를 참고로 해서 치수를 산출해 주면 되는데요. 이 A가 조립되는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슬롯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A는 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 5.2mm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B 부분은 6이라고 되어 있는 1번 부품의 이 돌출 부분이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보다 커야 되겠죠. 역시 0.8mm를 적용을 시켜서 6.8mm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를 열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터는 디폴트로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로 도면 표준은 ISO로 설정을 해줍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부품 템플릿이 열리면은 풀다운 메뉴에 있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폴더 안에 이러한 부품들을 저장을 시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2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부품들을 저장시키고 조립품이나 이러한 생성되는 파일을 모두 저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떤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저장하시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파일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일명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면 뷰에 해당되는 이 형상을 스케치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선 제도를 하고요. 호 부분은 접선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도를 해주고 선을 더 연결시킨 다음에 역시 접선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시켜버리고 다음에는 평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이다. 또 이 선분과 이 선분도 평행이다 하는 구속을 주고요.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이든 이 선분이든 둘 중에 하나의 선을 수평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접선 구속을 이용해서 선분과 이 호를 접선 구속을 줍니다. 처음에 접선 호를 이용해서 제도를 했기 때문에 접선 구속 조건이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취소를 해 주시고요. 다시 이 호와 이 선도 확인을 합니다. 구속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은 이렇게 구속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이쪽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이쪽 부분도 접선 구속을 적용시킵니다. 다음에는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이 호의 중심점과 원점을 일치시켜 줍니다.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가운데 Y축을 투영시키고 이 Y축은 구성선으로 바꾸어서 참조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Y축 사이의 각도를 45도로 지시를 해 주시고요.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치수는 6mm가 됩니다. 역시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치수도 6mm가 되고요. 다음에는 이 원점과 이 호의 중심점 사이 간격이 5mm입니다. 다음에는 이 끝에 있는 호의 중심점과 이 원점 사이의 치수가 17mm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선을 이용해서 밖에 있는 외형 선들을 다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줍니다. 뒤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더 제도를 해주고요. 안쪽에 있는 원은 5파이짜리 원을 하나 제도를 해줍니다. 이 5파이짜리 원은 이 사각형에서 치수가 왼쪽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4mm가 떨어져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에서부터는 6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를 해준 다음에 동일선상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을 동일선을 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일치시켜도 됩니다. 다음에 동일선상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이다 이렇게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의 중간점은 여기에 있는 호의 중간점과 수평이다 이렇게 구속을 주고요.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의 중간점은 여기 원점과 수직 구속을 줍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치수는 14mm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은 우측에 있는 모서리 붙어서 30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끝에 있는 선분은 우측 모서리에서 3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선분은 여기에 있는 이 호의 중심점으로 붙어서 7mm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높이는 18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면 뷰에 해당되는 모양을 스케치를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제일 뒤에 있는 부분부터 돌출을 시킵니다. 대칭으로 되어 있고 치수는 16mm입니다. 다음에는 방금 사용한 스케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치 공유를
설정해 주고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앞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역시 대칭의 치수는 6mm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이 끝난 스케치는 숨겨줍니다.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못다하기를 이용하고요. 못다하기의 치수는 C5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값은 5mm를 입력해 주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모를 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모서리도 모를 따줍니다. 정면 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목깎이를 이용해서 아래 부분에 반지름 14만큼 목깎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14mm만큼 이 모서리를 모를 깎아줍니다. 안쪽으로 반지름 4만큼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클릭을 하고 4mm를 입력해 주고 이 모서리를 4mm만큼 모를 깎아줍니다. 다음에는 이 안쪽에도 모서리가 깎였습니다. 여기는 반지름 3mm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반지름 3mm를 입력하시고 연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를 모를 깎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러한 모양이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제 이쪽 면에다가 비번호를 등각해 줘야 됩니다. 평면을 이용해서 이쪽에 면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비번호를 입력하고요. 이 비번호의 크기는 7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비번호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비번호를 선택하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음각을 선택해서 깊이 1mm를 주고 확인을 합니다. 작업 평면은 숨겨 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모델링이 되었죠. 도면에 있는 형상과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면 뷰를 클릭합니다. 이 모양과 여기에 있는 정면 뷰가 같은 모양인지 검토를 하시고 다시 저면도를 클릭해서 비교를 해보고 다시 우측면도를 클릭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러한 모양으로 홈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다시 부품 2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오고 역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부품 2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역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원점으로 적용해 주려고 하는 이 A라는 부분은 파이 5.2입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5.2짜리 원을 제도를 하나 해 주시고 다시 밖에 반지름 8짜리 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8짜리 원을 하나 제도를 해 줍니다. 위쪽으로는 이러한 모양의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해 줍니다.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Y축을 투영시키고요. 투영된 Y축은 구성선으로 바꾸어서
잠조 형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일치를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점이 Y축에 일치가 되도록 해주고요.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선분은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줍니다. 다시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코너 끝점은 이 원주에 일치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음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밖에 있는 16파의 원은 가운데에 있는 원과 3mm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여기 끝부분은 이 원점에서부터 28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 양쪽에 있는 이 선분의 치수는 6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케치가 전부 끝나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출을 이용해서 전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대칭을 이용하고요. 폭은 16mm입니다.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YZ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그래픽 슬라이스 F7번 키를 눌러서 스케치면이 잘 보이도록 하고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Y축과 이 끝부분, 이 아랫부분을 형상 투영을 시킵니다. 투영된 이 부분은 전부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홈을 파낼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합니다. 동일 선상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모서리를 서로 동일 선상으로 일치시켜주고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선분은 위에서부터 10mm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두 선의 간격은 6.8mm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선택해 주고요. 대칭인데다가 범위는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스케치했던 이 스케치를 스케치 공유를 시킨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가운데 원 부분을 영역 선택을 해줍니다. 범위는 사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축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런 중간에 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스케치는 가시성을 해제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양쪽 옆에 이렇게 모가 따져 있는 부분은 C5 치수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못따기 거리값은 5mm 해서 양쪽의 모서리를 못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죠. 정면을 클릭을 해서 이 정면 뷰와 맞게 됐는지, 그 다음 좌측 면도를 클릭해서 이 뷰와 맞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러한 도면하고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홈뷰 설정을 합니다. 뷰에 맞춤을 선택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자, 두 개의 부품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먼저 배치를 이용해서
1번 부품을 기준으로 열기를 한 다음에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부품 2번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구속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샤프트하고 슬롯 부분에 요 윗부분과 서로 축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결합을 시켜주고 적용을 시킵니다. 다음에는 가운데 중앙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개의 부품에 원점 풀어준 다음에 각각 XY 평면과 XY 평면을 플러시 시켜서 정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도면에 있는 모양과 같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뷰를 다시 정리를 하고 홈뷰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는 비번호라고 입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비번호를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의 형식은 인벤터의 조립품 형식인 IA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지만 채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르죠.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의 형식을 STP 파일로 바꿔줍니다. 이 STP 파일로 바꿔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고 프로토콜,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스케치 포함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비번호 STP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STL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시키는 겁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전체적인 모양의 자리를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품 1번이나 부품 2번이나 이러한 부품들의 위치를 따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위치가 지금 현재 상태로 출력하는 것보다 다른 위치를 잡아서 출력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에서 대략 위치를 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조립되어 있는 모양이 이러한 부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가운데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단면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뷰에서 반단면을 선택을 해 주고요. XY 평면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의 모양이 나옵니다. 녹색 갈매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단면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품 2번 부품은 부품 1번 부품에 이만큼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접착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데에 전부 서포트가 생성이 돼 가지고 이 서포트를 제거하는 것도 좀 곤란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품을 모델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2번 부품을 아래쪽으로 약간 옮겨 주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쪽에 있는 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착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축과 슬롯의 홈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협착이 일어나면은 여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후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샤프트 부분을 아래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우리가 메이트를 시켰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이트를 잠시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부품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으로 부품을 옮기면은 좀 더 웨이트 되는, 접착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줄어들죠. 따라서 옆에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서포트를 후처리로 제거만 시킨다면은 여기는 접착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출력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이용해서 이 부분과 원래 있는 이 부분의 사이 간격이 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슬롯의 센터점과 원래 처음에 원점으로 잡았던 이 부분의 차이가 5mm이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에 5mm를 입력을 해주고, 다음에 이 부품 2번의 XZ평면하고 부품 1번의 XZ평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5mm만큼 떨어져서 지정이 될 겁니다. 적용을 해주고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축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끌어와서 내가 배치를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위와 아래에 정확하게 한 가운데에 지금 2번 부품의 샤프트가 위치를 하게 되죠. 뷰 탭으로 가서 반단면도의 단면도 뷰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파일에 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갑니다. 파일의 형식을 STL로 바꿔주고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단위를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도록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파일은 조립품 파일과 STP 채점용 파일, 그리고 슬라이서용 STL 파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그 변환된 파일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총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2번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